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정신 없었지. 아 진짜? 힘들었겠다. 배고프지?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에이 안 가르쳐주지. 지금 타는 냄새 나지 않아? 어? 나 커피 끓이려고 물 올려놨었는데? 자기야 어떻게 불났어? 이리 와봐. 어떡해. 걱정 마. 도와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이렇게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불이야! 이렇게 크게 화재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119에 신고를 해서 어디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으로 초기 소화를 해주시는데요.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빨리 소화기를 버리시고 도망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소화기 사용법을 좀 배워볼 건데요. 제일 먼저 소화기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아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흰색 고리를 잡아 빼주시는데 실제 불이 났을 때 안전핀이 안 뽑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은 꺼야겠지, 마음은 급하지. 그래서 소화기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 보면요.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채 던져진 소화기가 한두 개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고장이 난 걸까요? 아니죠. 뭔가를 잡고 있는 손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힘을 꽉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절대로 안전핀이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불이 났을 때는 가장 침착한 게 중요한데요. 땅바닥에 놓으시거나 이렇게 위에를 누르지 마시고요. 밑에만 잡아서 안전핀을 빼주시면요. 3, 4세 유치원 아이들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으시고요. 한 손으로는 호스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여기가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불이 난 쪽으로 가까이 가서 손잡이를 꾹 눌러주시면 여기서 인산 암모늄 가루라는 분말 가루가 나와서 그게 불을 덮어서 불을 꺼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민 씨가 한번 나오셔서요. 실제 소화기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힘껏 눌러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평소 소화기 점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초록색 부분 가운데 있어야 가장 안전한 소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나 집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압식 소화기랑 추갑식 소화기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에서 혹시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지시 압력계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동그란 이 부분이 지시 압력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보시는 동그란 부분이 없는 지시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 옛날 가압식 소화기인데요. 이것은 만약에 보이신다면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폐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서에 가져주신다거나 고물상에 주신다거나 시설업체에 반납하시면요. 다 수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 가압식 소화기, 지시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요. 예전 2013년 8월에 영등포 한 공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났었는데 이 공장 사장님께서 이 지시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로, 가압식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시다가 소화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부식돼서 이 겉에 통이 같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밑이 빠져버리면서 소화기가 로켓처럼 발사되면서 소화기가 그 사장님 목을 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공장을 돌아다니면서요. 이 가압식 소화기를 다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실 텐데요. 혹시 오래된 아파트나 영업장에 갔는데 이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가 보이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니까요. 폭발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크기가 어떻든 간에 지시 압력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나 집에서 소화기를 점검했을 때 우리 집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초록색 부분에 있네요. 그러면 그게 8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아주 안전하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연기 속 대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다 알죠. 유치원 때부터 배우죠. 코랑 입 막고 허리 숙이고 벽 짚고 가는 거. 그런데 진짜 불이 났을 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 유독가스는요, 가장 무서운데요. 불이 났을 때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유독가스. 질식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독가스가 가장 무서운 건데요. 유독가스는 뭐 소방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요. 2번 호흡하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호흡에 사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엄마랑 딸이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거 많이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니, 출입문을 좀 열고 도망치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죽나, 이렇게 많이 의아했을 텐데 그게 내 맘 같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안방에서 불이 나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우리 딸아들을 찾아서 도망가면서 안방에서 출입문까지 걸어가는 그 2-3발자국 동안 2번 내지 3번의 호흡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출입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식해서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유독가스는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숨을 쉬는 코랑 입은 가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손으로 가리시던지요, 뭐 팔로 막으시던지요, 옷을 끌어올려서 막으시던지, 옆에 있는 이불로 막으시던지, 수건으로 막으시던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렇죠. 젖은 수건이죠. 젖은 수건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수건 보면 이렇게 다 가로 세로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아마 수건을 펼쳐놓고 연기를 펼쳐보세요. 연기가 그대로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수건을요, 물에 적십니다. 물에 적셔서 들어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구멍 사이사이에 거기에 물이 다 들어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도 연기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른 수건으로 아마 얼굴에 손을 대보시면 걸레가 뚝뚝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보시면 이 물 때문에요, 우리 얼굴과 수건이 착 밀착하게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젖은 수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건데요. 또 불이 났는데 젖은 수건 찾으려고 이렇게 피난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코랑 입은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번째, 어떻게 하고 가는 거죠? 맞습니다. 허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왜 숙일까요? 우리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바닥에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게 불이 나면 뜨거운 공기가 우리 발밑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장에서부터 쭉 다 채워져서 점점 밑으로 연기가, 유독가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서 가면 유독가스를 다 먹겠죠. 그래서 반드시 허리는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30에서 60cm가량이 가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3번째는 어떻게 가는 거죠? 벽을 짚는 겁니다. 벽을 짚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요, 불이 나면요, 불도 나고 시꺼먼 연기도 나지만 건물이 어느 순간이 되면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집이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어디 노래방에 놀러 갔을 때 또는 어디 찜질방에 놀러 갔을 때 그 영업장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러면 깜깜해지면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구멍, 문을 못 찾는다는 거죠. 시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촉각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짚으시는 겁니다. 자, 제가요, 코랑입 가리고요, 허리 숙이고요, 왼쪽 벽을 집었습니다. 내가 있는 어떤 사각형 공간이든 간에요, 내가 있는 사각형 공간 안에는요, 반드시 나가는 비상구 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는 문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벽을 더듬 짚어가면서 문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때 문이라고 다 똑같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 롯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부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을 가시던지, 내가 노래방을 갔던 찜질방을 갔던 학원을 갔던 어디를 가시던지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 하면 도망가실 때 아무 문이나 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열고 가셔야 돼요? 피난구 유도등, 비상구 표시 아시죠?
그 반짝이는 거, 불에 초록 색깔이 켜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나가셔야 됩니다. 문을 더듬더듬하고 촉각으로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위를 보니까 피난구 유도등이 없다 하면 나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왜요? 거기는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문이라도 위에 봤는데 피난구 유도등이 없다 그러면 그 문은 패스. 다른 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비상구 문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문을 찾으셔서 위에 보니까 오! 피난구 유도등이 보여요. 그럼 그 문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구랑 방화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사진에서 보시는 게 왼쪽에는 문이 열려 있고요. 오른쪽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오른쪽, 문이 평소에 닫혀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비상구 방화문, 혹시 위쪽에 피난구 유도등 직사각형으로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요, 아마 정사각형으로 된 아마 그 피난구 유도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사각형이던 직사각형이던 그게 화살표 모양이던 비상구, 비상문, 글자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능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비상구 방화문은요, 제가 도망가는 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도망가는데요, 잠깐 서서 제 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이 짧은 시간도 절약해주게 만든 문이 비상구 방화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피난구 방향으로만 도망가면 됩니다. 네, 안 닫으셔도 돼요. 왜요? 비상구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동 도어 체크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이 자동으로 닫히면 내가 불하고 연기를 막아줄 테니까 넌 빨리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도망가.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문은 항상 닫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뭐 문은 손잡이에다가 철사를 돌돌돌 감아 놓는다든지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또 도망가는 쪽 뒤에다가 물건을 쌓아 둔다든지 그런 거는 다 과태료 200만 원 대상이니까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잠겨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유사시에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롯데 임직원 여러분, 이제 불이 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이것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